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해 2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66살 김진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고 피습 당시 입었던 와이셔츠를 폐기물 업체에 버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범행 당일 김 씨의 이동을 도운 조력자 등 공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테러가 아닌 살인미수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뒤늦게 국정원이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테러 지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철저히 거부당했고 동시에 내부에선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사건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하던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테러 조력자를 추적하던 중 김건희 과거의 아빠였던 김충식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떠올랐는데요.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김건희와 김충식이 공모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의혹,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한번 다룬 바 있는데요. 박선원 의원님과 한번 다룬 바 있는데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검사 출신 김상민. 네, 김상민. 김상민이에게 공천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컷오프 됐죠. 네. 김상민이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상민을 국정원 법률특보에다가 앉혀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을 앞둔 이번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둔 4월에 말이지요. 이 김상민이가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월 2일 테러를 당했잖아요. 네네. 그 어마어마한 칼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4월에 써요. 네. 이번 4월에. 오, 그러니까. 예, 뭐라고 쓰냐? 커터칼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굉장히 왜곡하고 굉장히 축소를 해버립니다. 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5월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암살 사건은 테러가 아니다라고 요청을 그 지시를 합니다. 네. 그 국무총리실에다가.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경호를 그 경호의 수위를 낮추려고 했던 의심을 우리가 했습니다. 네네. 이건 뭐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충식의 동거녀, 자 지금부터 소름 돋습니다. 네.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녹취가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김충식의 동거녀요? 김충식의 동거녀가 네. 이재명 대표 암살 사건에 대해서 지인한테 이야기를 해. 네. 그게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를 잠깐 듣겠습니다. 이재명이 죽을 죽이려고 사람을 막 모집했다니까요, 김건희가. 모집했다고요? 사람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다 모집했다고. 진짜요? 이재명이 칼로 배가 시켰어, 다. 이재명이 칼로 한 거를 김건희가 시켰다고? 그래서 이걸 조사를 안 하잖아.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아 이거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충남 아산 지금은 이제 아산시 배방읍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 옛날에는 이제 배방면 동네 정확한 주소가 장제리 601번지거든요. 네. 그때 당시 그쪽에 땅을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이 사람이 10필지를 샀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경락을 받았어요. 10필지를. 그중에 한 필지를 LH에다가 보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30억에 경락 받아가지고 132억을 받아요. 와. 3년 만에. 그래서 3년 만에 102억의 차익을 거둡니다. 네. 그때 와. 그 본사가 이 좀 전에 불러드린 배방면 장제리 601번지에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살인 미수범 네. 김진성. 김진성. 김진성이 거기에서 부동산을 했잖아요. 부동산 했어요. 네, 부동산의 그 주소지가 당시에 보면 배방읍 배방로 땡땡번지예요. 와. 이걸 직선거리로 그려보고 차로 해보면요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지금 아산역 있잖아요. 아산역. 네네. 아산역 그다음에 탕정역인데 그 사이에 요게 다 같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좀 전에 아름아름 모집했다. 김충식 씨가 모집했다. 충남 어디 뭐 아산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쭉 이제 이어져서 나온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우연의 일치 같지만 또 2023년도 초에 그 아산에 있는 신천지교회에서 10만 수료식을 길거리 사진전, 10만 수료식 길거리 사진전이 거기에서 펼쳐져요. 아산에서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거기서 부동산을 하면서 최은순 씨나 김충식 씨가 한참 사업을 하고
경락받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부동산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알았을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목소리의 주인공 김충식의 동거녀. 동거녀. 이분은 현재도 김충식과 동거녀 관계예요? 맞습니다. 그 차에 어. 타고 같이 등장하는 게 그 화면에 나오죠. 아, 그래 지금도.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인한테 그냥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하는 그냥 뭐 어떤 폭로성 발언이라기보다도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큰 일이라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였죠 이거는. 그렇죠. 예, 뭐 이건 뭐 일부러 세상에 뭐 알려야겠다 이거를- 이런 게 예, 아닌 전혀 거죠. 그런 게 아니죠. 예, 오, 그러면은 더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야, 이거 황당하게도 어떡하냐. 부산에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막 헬기를 타고 하면서 이상하게 뭐 여론이 이상했어. 이상하게 네, 네, 변질이 네. 되고 응. 병원에서도 조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입장 이상하게 나오는데 당시에 그 대한 소아협회장이 이상한 성명을 발표를 하고 소아협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하죠. 근데 이 사람 병원이 어디 있냐면 아산 배방에 있어요. 아씨 뭐야 뭐 다 연결돼 있어. 아 무서워 죽겠네. 아산 배방이라고 하는 데가 뭐 저기로 보면 이 서울처럼 이렇게 큰 데도 아니고 그냥 지방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통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 무섭다. 그러면서 김충식 씨가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나한테 음덕을 입은 뭐 옛날 조폭들 주먹 좀 쓰던 애들 뭐 이런 애들 동원해서 뭐를 해야지 손봐야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저 동거녀 분께서 얘기한 어떤 모집한다 하는 부분도 그런 연속선상에서 해석을 해보면 네. 우리가 그냥 흘겨들을 가벼이 들을 가볍게 얘기는 들을 수 아니다.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조직적이고 치밀했는데요. 사건 직후 현장을 물청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경찰의 석연치 않은 행적과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인 검은 그림자들. 이제 우리는 그 배후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은순의 26년 직위이자 사실상의 동업자 김충식의 존재에 주목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구체적인데요. 김건희의 계부라 불릴 만큼 일가와 밀착된 김충식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시나리오의 설계자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테러범 김진성의 범행 전 동선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의문의 접점들은 이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과 김충식, 그리고 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김건희. 이들이 공유한 비밀 수첩과 은밀한 회동 속에 이재명을 향한 테러 공모의 증거가 숨겨져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진실은 더 이상 물청소로 닦아낼 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테러의 조력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김충식과 김건희가 이 끔찍한 계획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자들 그 배후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시원한 사이다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이 채널의 유일한 독립 자금이라 생각하시어 거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